지금부터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임동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쪽 눈만 살짝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성이 없는 한 제가 반응을 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몸짓보다는 소리를 내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로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한 영문법 책에서 나온 명언인데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도하세요. 다시 실패하세요. 더 나은 실패를 하세요. 제가 이 문장에 영감을 얻은 것은 저의 삶이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생아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평균 3.5k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6개월 반 만에 980g이란 작은 몸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때 폐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약해서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이셨고 저는 결국에 100일이 넘는 인큐베이터 생활을 마치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출혈이 오기도 하고 폐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죽을 고비도 몇 번씩은 넘겼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살려고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뇌출혈은 결국에 피가 척수 쪽으로 빠져나가서 완치가 되었고 폐의 공기방울은 주사를 맞아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시각장애를 갖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저는 아주 더운 여름방학 때 학원에 늦어서 친구들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에 쾅 하고 제 머리가 부딪히더라고요. 에이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퀴즈 드려볼게요. 저에게 어떤 증상이 생겼을까요? 1번 눈앞이 까매졌다. 2번 눈앞이 빨개졌다. 3번 눈앞이 하얘졌다. 네, 답은 여러분들이 되게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답은 2번이었어요. 네, 갑자기 눈앞이 피가 터진 것처럼 빨간 줄이 보이고 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선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급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시력이 나빠졌고요. 결국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의 제2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맹학교라는 곳에 가서 오돌토돌한 점자라는 글자를 배우고 흰지팡이를 사용해서 걷는 보행도 새로 배우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어요. 점자는
남들의 경우에는 2년, 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제가 똑똑해서 그런지 한글 점자는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명을 외우는 건 힘들었는데 선생님께 많이 혼나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보통 쓰는 연필이 있는 것처럼 전필이라는 게 있어서 쓰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잘못 잡아서 손바닥을 맞아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보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빨리 다녀서 이리 쾅 저리 쾅 막 이러면서 다니다가 선생님이 다시 잡아주시곤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학 이후에 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각장애 최초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에 당당히 합격해서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Southern Nazarene University라는 곳에 한 달 동안 다녀오기도 했고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는 장애 청년 드림팀을 통해서 스웨덴의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체험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괌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오늘은 제가 기억에 남는 장애 청년 드림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전 드림팀에 5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해보자라는 게 강해서 학과 친구들과 이뤄서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게 됐었죠. 여기서 제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진 않았어요. 2015년에 다시 도전해보자라고 오히려 오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독서장애인의 학습권이라는 주제로 스웨덴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의 기억은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의 장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장애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견이 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청각장애 친구들을 만나면 전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든지 하는 일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 했던 도전을 저는 다시 도전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이외에도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스마트폰 교육과 점자 교육 강사로 일하기도 했고 점자 스마트워치에서 표현되는 글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엔지니어 일을 하기도 했어요. 아주 올챙이 같았던 저는 눈을 다치는 고난까지 겪었지만 스스로 새로운 경험들을 천천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가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저의 주변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도전이란 단어를 싫어해. 궁금했던 저는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단어는 실패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저희 최종 목표는 영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과 달리 멀리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기회들이 큰 꿈을 이뤄주길 확신합니다.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시도하세요. 다시 실패하세요. 더 나은 실패를 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